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에서 472명, 카나가와 58명, 사이타마 74명, 치바 73명, 오사카 195명, 아이치 181명, 후쿠오카 12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5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7,925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8,63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13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26명입니다. 이로써 일본 내 1일 감염자 수는 4일 연속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7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0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6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24명으로 전체의 약 69%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감염 경로로는 47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50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29명, 직장 내 감염이 2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3,16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2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는 과거 최다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1일 감염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4일 연속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 이외의 수도권인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에서도 과거 최다 감염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현이 발표한 53명과 카와구치시에서의 12명 등 총 74명으로 지난달 23일에 64명을 넘어 과거 최다가 되었습니다. 치바현에서도 현이 발표한 42명과 후나바시시에서 14명, 치바시에서 12명 등 총 73명으로 현에 따르면 3월 28일에 61명으로 돌아 과거 최다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날 1도 3현의 수도권 감염자 수는 총 67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급증하여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감염자가 181명 발생한 아이치현에서는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고야시의 사카에와 니시키지구 지역을 한정하여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의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에 응하는 점포에는 현과 나고야시에서 협력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1일 과거 최다인 7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고 이날은 5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된 오키나와는 현 독자의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1일부터 15일까지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현을 벗어난 왕래의 자제 외에도 나하시 마츠야마 지역의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등에 8월 15일까지 휴업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츠야마 지역의 식당이나 유흥시설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사는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첫날의 1일에는 6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국내 감염 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어 도쿄뿐만 아니라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를 비롯한 각 현의 감염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この感染の拡大はやはり、バー、クラブなど接待を伴う飲食店を中心として、大きな繁華街、そこで感染が広がり、それが、それぞれの都道府県の中で、それ以外の地域にもいわば感染が、飛んでいっている、そう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それぞれの繁華街に対して、焦点を絞って、エリアを絞って、かなり、限定的な対応で措置を取られていっています。 니시무라 씨는 접대를 따른 음식점을 중심으로 큰 번화가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이나 업종의 범위를 좁혀 대책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사업자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어떻게든 감소세로 하고 싶다. 나라로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의 확인이 잇따르고 있는 아이치현의 오우무라 지사와 오키나와현의 타마키 지사와 1일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감염 방지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의 오복 연휴에 많은 사람의 이동이 예상되어 다음 코로나 대책 분과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8월에 들어 귀성하시는 분도 있고 오복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동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 분과회에서 최근 감염 상황을 보며 이러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성은 31일 직원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면서
자연 풍부한 관광지 등에서 일하는 워케이션을 성 전체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 및 간병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텔레워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를 전환하였습니다.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본부장을 맡은 성내 선택과 집중 실행본부가 조만간 마련할 보고서에서는 워케이션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방침을 내세울 예정이며 환경성으로서 보장을 하는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환경성은 워케이션에 따라 직원이 현지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며 사회의 요구에 따른 정책을 생각하는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행본부는 보고서에서 성내의 회의 개최 시 원격제에 있는 직원도 참가 가능하도록 웹개최를 병용할 방침을 나타냈으며 또한 직원이 담당 업무 외의 이벤트나 의견 교환에 참가하기 쉬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는 일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상여금 지급을 미룬 도쿄 여자의과대학병원이 방침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지불액은 기본급의 1개월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 병원에서는 다수의 간호사가 퇴직의 의향을 보인 것이 확인되어 국회에서까지 거론되는 등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병원 측이 교직원용으로 통지한 7월 31일 문서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여름 상여금은 기본급의 0.9개월분으로 결정하였으며 코로나 감염증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심적 피로 부하에 대한 위로로서 0.1개월분을 얹어 합계 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지급액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여름의 상여금은 간호사가 2.1개월분, 의사나 기사 등 다른 직원은 1.8개월분이었다고 합니다. 1개월분은 전년 금액의 거의 절반으로 간호사의 지급액은 평균 20만엔대로 예상되며 의료 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 건전화의 목표가 큰 폭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고 있는 것이나 두 번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기초적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2.8%의 적자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에 재정 건전화의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2029년도까지 지연될 전망입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디지털화 등으로 행정비용을 삭감함으로써 2025년도의 재정 건전화의 목표는 계속 견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베 총리가 아베노 마스크를 벗고 일반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1일 오후 아베 총리가 착용한 마스크는 후쿠시마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재건 지원을 겸하여 착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착용한 거즈 아베노 마스크에 비해서 얼굴을 가리는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4월에 첫 마스크를 모든 세대에 배포할 방침으로 제시한 이유로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가량 아베노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의 1개월당 공급량이 10억 장에 달할 전망인 것과 가격이 떨어져 이달 중에 전매 규제가 해제될 전망 등으로 인해 아베노 마스크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마스크도 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아베노 마스크의 전 세대를 위한 배포에는 약 260억 엔이, 요양시설 등을 위한 배포에는 약 247억 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하세가와 유우야 선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하세가와 선수는 31일 37.3도의 발열과 목에 위화감이 있었으며 1일에도 발열이 지속되면서 PCR 검사를 받고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발열 등의 증상은 없으나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세가와 선수는 지난달 7일 1군에서 말소되어 조정을 하며 29일과 30일은 경기에도 출전하였습니다. 발열이 있었던 31일에도 약 6시간 연습에 참가하였으나 자택 및 경기장 외의 외출이나 회식은 없었으며 1군 감독과 코치 선수들과의 접촉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설을 이용한 1군 선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일 예정이었던 세이브와의 원정 경기는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단 매니저에 따르면 모든 선수나 스텝에 신속히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후 향후의 예정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프로야구 선수의 감염으로 올해 6월 19일 개막 후 공식 경기가 취소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달 카나가와현 미우라시에 사는 남성의 집에 중국에서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식물의 씨앗으로 추정되는 것이 들어있는 소포가 도착하였습니다. 소포의 안에는 한 알의 크기가 2mm 정도의 갈색 둥근 식물 씨앗 같은 것이 수십 개 담긴 작은 투명 봉지가 한 개 들어있었고 중국으로부터의 소포로 보이는 이 씨앗에 대해 남성은 시에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요코하마 식물방역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주문한 기억이 없는 식물 씨앗이 도착했다라는 상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례가 모두 해외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검역을 통과한 경우 찍혀지는 합격 도장은 없었습니다.
식물방역소에 따르면 수상한 식물의 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식물을 함부로 심는 경우, 불법 마약을 키우거나 외래종의 경우 생태계 교란 및 바이러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입국을 규제하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가 양국의 유학생 둘이 각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인도적 배려의 관점에서 특례로 부모의 입국을 허용한 것이 1일 주 삿포로 한국 총영사관 등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홋카이도대 대학원의 현무암 교수는 규제의 엄격한 적용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괴로움을 이해했다. 비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움직이게 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듣고 세상이 멈춘 듯했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홋카이도 대학에 유학 중인 교통사고를 당한 유학생의 아버지는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